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학문 중 하나인 발달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오늘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헤친 정신력 동적 관점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배우는지를 설명하는 학습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신력 동적 관점 마음의 비밀을 탐험하다. 먼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부터 시작해보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즉 정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그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성적인 에너지인 리비도와 공격성, 그리고 무의식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죠. 프로이트는 마음을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의식, 우리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바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억이나 생각들입니다. 어젯밤에 먹었던 저녁 메뉴를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무의식 우리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스스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영역입니다.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이나 억압된 욕망이 여기에 속하죠. 프로이트는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도 제시했습니다. 원초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본능 덩어리예요. 쾌락의 원리에 따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배고프면 무조건 먹고 싶고 졸리면 무조건 자고 싶은 충동이 바로 원초와의 힘입니다. 자, 현실을 인식하고 욕구를 조절하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원초와의 무분별한 욕구를 억제하고 현실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배고프지만 지금은 수업 중이니 끝나고 먹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아의 역할이죠. 초자는 부모님이나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내재화한 부분입니다. 도덕적 원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양심의 역할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남의 음식을 훔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초자의 작용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의 갈등을 통해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고 이것을 심리성적 발달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성적인 에너지인 리비도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집중된다고 보았죠. 구강기는 0에서 1세로 입으로 빨고 맛보는 행위에서 쾌락을 얻습니다. 항문기는 1에서 3세로 배변 훈련을 통해 자율성과 통제력을 배웁니다. 남근기는 3에서 5세로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가지며 부모 중 한 명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자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남자아이가 이성인 어머니에게 성적인 애착을 느끼고 동성인 아버지에게는 경쟁심과 질투심을 느끼는 것을 말하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거세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결국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콤플렉스를 해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아빠와 엄마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빠는 저리 가 라고 소리치는 경우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흔한 사례입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아빠를 엄마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여기고 아빠를 향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죠. 이후 아이는 아빠의 행동이나 역할을 따라하며 아빠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결국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됩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여자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여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이성인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고 동성인 어머니에게 질투심과 경쟁심을 느끼는 것을 말하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에게 남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남근 선망을 경험합니다. 이후 아이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콤플렉스를 해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여자아이가 아빠 옆에만 앉으려고 하거나 엄마와 아빠가 손을 잡고 있으면 일부러 그 사이에 끼어드는 행동이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사례입니다. 아이는 아빠의 관심을 독차지하려 하고 엄마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의 옷이나 화장품을 따라하고 엄마의 행동을 흉내내며 결국 어머니처럼 되기를 원하며 갈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 복잡한 감정들이 어린 시절에 잘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아이는 이성 부모에 대한 애착을 끊고 자립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의 모든 것을 챙겨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콤플렉스 단계에 갇히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아이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계속 집착하거나 다른 남성에게서 아버지 같은 사랑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아이가 동일시해야 할 동성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콤플렉스 해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지 못하면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어렵고 어머니에게서 독립하지 못할 수 있죠. 이성 부모가 아이를 마치 배우자처럼 대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해 아들을 작은 남편처럼 대하면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는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회나 문화적 배경 또한 콤플렉스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콤플렉스 해결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강하거나 반대로 너무 모호해진 사회에서는 아이가 동일시할 명확한 성 역할 모델을 찾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가 성인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의 콤플렉스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 비슷한 외모, 성격, 심지어 직업을 가진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챙겨주길 바라는 거죠. 배우자가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중요한 결정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어머니가 우선순위가 되어 배우자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와 정반대인 여성을 만나 어머니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잦은 연인 교체나 불안정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의 경쟁심이 해결되지 않아 직장 상사나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무의식적인 반감을 품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사가 조언을 해주어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무시하려 하거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죠. 이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경우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성에게 강하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이나 인정을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어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해결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연령대에 속하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며 어머니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이 해소되지 않아 모든 여성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고 여성 친구나 동료를 불신하고 질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면 이유 없이 질투하거나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남근 선망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낮은 자존감과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콤플렉스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의 첫걸음은 자신의 문제점과 행동 패턴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거나 특정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할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무의식적인 패턴을 탐색하고 심리학 서적이나 관련 콘텐츠를 참고하여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신분석이나 인지행동 치료는 왜곡된 생각과 행동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우자나 연인에게 자신의 무의식적인 기대와 불안감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으로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의존이나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취미나 새로운 학습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와 강점을 발견하고 타인의 인정에 덜 의존하는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함으로써 과거의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잠복기 5세 이후 리비도가 잠시 잠복하면서 학업이나 사회활동에 집중합니다. 생식기 사춘기 이후 리비도가 다시 활성화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2. 심리사회적 관점 전생에 걸친 발달 프로이트의 이론을 확장한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에릭슨은 프로이트와 달리 자아의 중요성과 함께 인간의 발달이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생애 동안 계속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각 발달 단계마다 개인이 사회적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려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는다고 보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 신뢰 대 불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이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합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배변 훈련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배우거나 실패를 통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선도성 대 죄책감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목표를 세우는 선도성을 배우고 때로는 부모의 꾸지람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면성 대 열등감 학교 생활을 통해 근면함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거나 또래와의 비교로 인해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정체감 확립 대 정체감 혼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관계 형성에 실패하여 고립감을 느낍니다. 생산성 대 침체성 자녀 양육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느끼거나 무기력한 침체기에 빠집니다. 자아통합 대 절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삶이었다고 생각하면 자아통합을 이루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3. 학습이론적 관점 행동을 어떻게 배우는가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배우는지에 초점을 맞춘 학습이론적 관점을 살펴볼까요? 1.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유명한 개 침 흘리기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파블로프는 음식 즉 무조건 자극을 줄 때마다 종소리 즉 조건 자극을 함께 들려줬습니다. 개는 음식을 보고 침을 흘렸죠. 이 과정을 반복하자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자극과 반응을 연합시켜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2.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는 행동이 그 결과에 의해 변화된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정리정돈을 했을 때 칭찬 보상을 받으면 앞으로 정리정돈을 더 자주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강화, 리인포스먼트입니다. 스키너는 이런 행동 마이너스 결과 연합을 통해 복잡한 행동도 학습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조형, 쉐이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세수를 가르칠 때
손을 씻으면 칭찬하고 얼굴에 물을 묻히면 또 칭찬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보상을 주어 최종 목표 행동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을 알아보았는데요. 프로이트와 에릭슨은 인간의 내면과 경험을 중시했다면 파블로프와 스키너는 눈에 보이는 행동과 그 결과를 중시했다는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발달 이론으로 찾아올게요.